하반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틀에 5년, 10년 후를 봤을 때의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는 좀 우상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추후에도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뭐 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방향성은 좀 지속되지 않겠냐. 결국은 전세가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언론사라든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제만렙 리서치팀의 오대열 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야, 그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보는 거군요. 네네네. 우리나라 부동산.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이게 되게 뭔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네네. 지금의 현 상황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빅데이터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이 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뭐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우선 저희는 이제 한마디로 부동산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하나의 그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저희 그래프 이제 나올 건데요. 웅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 같이 보이시나요? 여기 써 있다. 네. 평균 단위 매매 가격, 네네. 아파트.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서울, 그러니까 전국 이제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을 좀 그래프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이제 2022년 12월까지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은 그 굵기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좀 어떠신가요? 와, 2020년부터는 엄청 오르네요.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확 튀었어요. 그런데 2022년의 하락폭은 상승에 비해서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언론에서 나온 뉴스는 이제 폭락이라든지 하락폭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체감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본다면 하락폭이 예전의 상승폭에 비해서 아직은 좀 적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네네네. 막 벌써 뭐 30% 빠졌다, 네네네. 막 40% 빠졌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 20년, 21년 이 네네. 그래프에서 볼 때 이때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상승 기울기. 네. 그러면은 그것만큼 올랐기 때문에 뭐 한 30% 빠진 거지만 네.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뭐 향후 집값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참조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뭐 향후 전망이나 방향성은 뭐 추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5억 약간 넘었어요. 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그래서 좀 이런 전문가의 말이라든지 언론 기사 등에 좀 휩쓸려서 단순히 좀 심리적인 감으로만 좀 하는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지 말고 좀 이제 좀 데이터를 숫자로. 좀 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책을 내게 된 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앞으로의 미래는 또 모르는 거지만은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빠졌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네.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향후 시장과 대내외적인 그런 이제 경제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금리의 여건 그리고 또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도 좀 향후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네. 그냥 여쭤볼게요. 네. 큰 틀에서 네. 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시나리오 같은 거. 네, 사실 좀 이분법적이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네. 다음 좀 그래프 좀 부동산 학에서 하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입니다. 이게 부동산 학 개론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보통은 하향기,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 이 사이클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하향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후퇴기에서는 부동산 뭐 매매라든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하향기 자체에서는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하향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복기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요인들이 작용할 텐데요. 현재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상 좀 하향기라고 좀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거시적으로 좀 우상향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기존의 20년 전부터 해서 1997년이라든지
IMF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2012년 남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그런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국토부 실거래가가 제공된 게 2006년부터예요. 네. 그때부터의 좀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같이 보시자면 2006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강남 상구의 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이라든지 금리 추이입니다. 우선은 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우선 리먼 브라더스 상태 지금 강남 상구 중에 강남 좀 음아파트의 사례를 좀 보면 그 리먼 브라더스 당시에 8억 5천까지 빠졌었어요. 네. 8억 5천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하고 하지만 2012년 남유럽 재정 위기 때도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빠지다가 이제 좀 우상향하는 패턴이라고 약간 주식의 차트와는 좀 다르지만 그런 우상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당시 대비 좀 실거래가라든지 좀 올랐다. 그렇다고 비단 이걸로 좀 예견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게 지금 자료가 한국은행 자료인가요? 저희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랑 한국은행은 금리 자료입니다. 금리. 아, 이걸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만드신 네, 거예요? 저희가 만든 거.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저희가 음아파트랑 서초 그리고 송파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을 좀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좀 분석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네요. 다 이렇게 좀 대표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네네네. 오셨네요. 그래서 물론 일시적인 추후에도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뭐 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방향성은 좀 지속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5년 이후 정도를 본다고 하면 네. 상승이 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결국 자산을 우상향한다고 하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투자를 할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뭐 1, 2년 안에 주택을 좀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냐 그런 분들이 약간 자칫 잘못하면 뭐 한 집값이 더 떨어지는데 지금 사면 그래도 1, 2억 손해 보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단기적인 그런 거는 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 저점 부동산 시장의 저점을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뭐 저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저점 잡는 거는 뭐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저점 잡는 건 쉽진 않죠. 뭐 사실상 저는 그런 저점적인 뭐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다기보다는 그런 반등의 시기를 좀 데이터적으로 좀 캐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하고자 해요. 네. 우선 뭐 주식에서는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제 실거주라든지 뭐 투자적인 접근성도 있겠지만 우선 뭐 반등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 보는 법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지금 보시면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이제 통계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통상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매매랑 다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짧게는 3개월이라든지 길게는 6개월 정도 좀 선행하는 좀 지표라고 보실 수도 있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좀 지표입니다. 아, 전세가가 떨어진 다음에 3개월, 6개월 있다 매매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지수가 반등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지수가 지금 저희 이 지표상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그널이고 여기서 이제 전세 가격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그 시기부터 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 3개월, 6개월 후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역으로는 이게 전세가격 지수가 계속 꺾이고 있으면 그때는 아직 타이밍은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뭐 더불어서 또 기초적이죠. 거래량, 이제 주식에서는 수급이라 그러는데 주택 거래량이 좀 선행 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건도 안 나오겠죠. 1000건 이번에 좀 1000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 평균 한 6000건 정도로 잡아야 되긴 합니다. 네, 평균 월. 그런 많았을 때는 막 15,000건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막 아파트 계속 올릴 때 패닉바잉 때. 근데 지금 1000건도 안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못해도 3000건, 4000건 이상 월에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제 1000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시그널들을 좀 캐치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점이라기보다는 좀
반등의 그런 시그널들 좀 파악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요걸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금 정부가 뭐 이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쏟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이 시그널들만, 이 데이터들만 봐도 그걸 이제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네. 그 문제가 또 하나 좀 되는 게 전세가가 네네네. 그 엄청 폭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전세가가 좀 폭락하는 그 이유도 좀 알 수 있나요? 결국은 전세가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율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세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또 역전세가 일어나서 이 사이클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순환의 이런 쳇바퀴처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정부의 뭐라고 해야 되지? 언지라고 해야 되나?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좀 집값 상승의 반전에 집값 상승의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금리에 따라서 좀 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왜냐하면 주담대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되는 코픽스의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변동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의 그런 PF라든지 그런 부동산 금융들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이제 인하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분들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예측하시더라고요. 뭐 미국 연준의 뭐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게 펼쳐진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되고서도 방향성이 바로 돌아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6개월, 12개월 후행성으로.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렇게 크게 됐지만 인하는 찔끔찔끔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시장에 탄력적으로 좀 이제 금리 인하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완전 크게 주진 않겠지만 근데 이게 또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죠.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 이제 떨어질 거니 미리 매수에 나설까 아파트 매수에 나설까 뭐 이런 심리들이 또 패닉처럼 나온다면 반등이 좀 빨라질 수는 있는데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확률은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V자 반등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서히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가가 폭락하는 이유가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좀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말은 이제 금리가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정도면은 감당 가능하겠다. 그렇게 돼야 좀 모든 게 좀 진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막 강남 데이터 이런 것도 좀 막 보시고 그러시나요? 네,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 보고. 그럼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 네네. 이게 강남의 입주 물량이 또 쏟아진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막 내년까지 막 1만 세대가 넘는 그렇죠. 그런 물량이 막 더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강남 전세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우선 입주 물량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정리를 해왔는데 우선은 이제 2023년 올해에는 한 만 세대, 내년에 한 7,300세대. 뭐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준공이 지연돼서 입주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선 서초 강남에 좀 집중돼 있고 뭐 기본적으로 올해 입주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나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그런 서초나 강남에 있는 이런 입주 물량들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입주장을 맞으면 강남 3구는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2019년에 이제 헬리오시티 2018년 말이죠. 12월에 입주가 시작됐고 한 만 세대 정도 9,500세대 정도가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 사례를 좀 보면 그때는 그래도 좀 부동산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입주 당시 전세가가 5억 7천이었는데 1년 정도 좀 입주장을 좀 소화하고 보니까 한 9억 4천? 그리고 전세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0억. 뭐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과 지금 입주
가 진행되는 부동산 시장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또 비슷한 거니까 네. 이번에도 좀 떨어졌다가 네. 다음번에 갑자기 10억, 지금 8억이라고 하면 10억, 11억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시장의 수화가 가능할지 지금 뭐 둔촌주공 뭐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둔촌주공 관련된 좋은 기사들 분양 관련된 좋은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이 기사들은 나오는데 눈에 보여진 지표들은 없다 보니까 둔촌주공이 처음에 좀 안 좋다고 좀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뭐 거의 다 계약 끝났다고 막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여서 데이터도 그렇고요. 수치적으로도. 그것도 약간 금리적인 문제일까요? 그래도 2018년, 19년에는 금리가 또 지금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또 높고 금리와 심리인 것 같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심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입주 물량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2021년에는 또 네네. 입주 물량 많았네요. 맞아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집값 고공행진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대표적으로 수요가 좀 거래가 터지면 수요가 가장 많이 터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꼭 공급, 입주 물량 이런 걸로만 또 그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겠네요. 다른 그렇죠. 요소들도 많네요. 그렇죠.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되게 뭐 심리가 다 지배하진 않지만요. 정책과 심리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이런 복합적인 좀 살아있는 좀 생물 같다고 네. 느껴져요. 저는. 그렇구나. 2024년에도 많네요. 그래도 꽤. 네, 2024년에도 강남구 쪽 입주장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좀 우선은 지금 올해 이제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템포 조정을 한다고 좀 하는데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한 7천 세대 네네네.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중장기적인 5년 이후는 좀 뭐 그거는 뭐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다 하지만 뭐 1, 2년 뭐 특히 이제 강남을 좀 이렇게 봤을 때는 네네네. 이게 소화하는 게 만만치만은 않다. 네네.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참 많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